경희대 이선우 학생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교 이선우고요. 발표 제목은 Freeform 2-Mirror Confocal Effect System Alignment Using Sensitivity Table Method로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자유극면 반사경으로 이루어진 이런 공초점 비축 시스템을 이제 Sensitivity Table Method라고 하는 파면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정렬 방식을 적용을 하여서 정렬을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를 검증을 하는 그러한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앞서 그 앞 발표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던 그림인데요. 우선 공초점 비축 컨포컬 어펙트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클래시컬 어펙트 시스템인데요. 아래에 보시는 것이 이제 스팟 다이어그램입니다. 오넥시 시스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필드 가장자리 부분에서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이 리니어 스티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수차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포컬 어펙트 시스템이 개발이 되게 되었는데요. 컨포컬 어펙트 시스템에서는 이제 클래시컬 어펙트 시스템과는 달리 이 반사경들의 그 축을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경들의 초점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의 이 파란색과 연두색 점선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리니어 스티그마티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수학적인 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용하였던 이제 광학계도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제 옵티컬 레이아웃은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 리니어 스티그마티즘을 제거하기 위한 컨디션은 왼쪽 아래에 있는 수식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광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스펙은 이제 오른쪽 위에 표와 같이 나타나 있고 인터널 스피필 다이미터가 50mm, 이펙티브 포컬 랭스가 100mm, 그다음 필드 오브 뷰는 8.2도 곱하기 6.2도고요. 그다음 타겟으로 하는 웨이브랭스는 1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저희가 정렬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제 미스얼라이먼트들, 틸트, 디스페이스, 디센터는 각각 이제 반사경들의 로컬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로컬 코디네이트의 이제 Y축과 Z축은 왼쪽에 옵티컬 레이아웃에서 각각 표시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X축의 반시계 방향 회전 그리고 Y축의 반시계 방향 회전을 각각 베타 틸트와 알파 틸트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X축 방향으로의 시프트를 X 디센터, 그다음 Y축 방향으로의 시프트를 Y 디센터라고 정의를 하였고요. 그다음 두 반사경 사이의 거리를 디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정렬과 더불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병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 반사경 표면의 형상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UA3B 측정 장치를 통해서 반사경 표면을 측정을 하였고요. 이를 이제 피팅을 하여서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두 개의 반사경들을 USB를 측정한 결과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주경 프라이머리 미러가 0.22 마이크로미터 RMS 에러 값을 가졌고 세컨더리 미러가 0.27 마이크로미터 RMS 에러 값을 가졌습니다. 저희 그 반사경의 원래 디자인이 이제 XY의 10차 다항식 66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10차 다항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측정된 이 거울면들도 이제 10차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었는데요. 66개의 개수를 한꺼번에 피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크리멘탈 메트로로지 피팅이라고 해서 한 스텝을 거쳐가면서 스텝을 늘어갈 때마다 피팅하는 개수의 개수를 늘려가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가장 로우 오더의 10개의 개수만을 피팅을 하여서 전체적인 모양을 잡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5개의 개수를 더 추가를 해서 15개의 개수를 피팅하여서 점차 더 세세한 모양을 더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러한 피팅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프라이머리 미러에서는 RMS 피팅 에러가 0.2나노미터, 그다음 세컨더리 미러에서는 2.5나노미터로 성공적으로 피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렬을 통해서 얼만큼 광학계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파면을 측정을 가시광선 영역대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도 가시광선 영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정렬은 이 주경은 고정시켜 놓은 채로 부경만을 조정시켜서 정렬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시켜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경의 알파, 베타 틸트, XY 디센터를 이제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였고요.
다음 세컨더리 미러의 틸트, 디센터, 디스페이스는 모두 이제 컴펜세이터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톨러런스 리밋으로 주어진 것은 그 표와 같이 톨러런스 리밋으로 주어진 것은 모두 가공공차만을 고려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차를 주어졌을 때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땠는지 이제 왼쪽에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지점이 이제 3.81 마이크로미터 웨이브프런트 RMS 에러 값을 표시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 환경에서 90% 이상의 확률로 이제 3.81 마이크로미터 웨이브프런트 에러 값을 이제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이 값을 이제 정렬의 목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파면 분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측정한 파면은 이제 하위 오더들의 여러 개의 파면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를 이제 아래와 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제렌키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고 각 항들은 특정한 숫자와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항들의 개수, 제렌키 코에피션트들은 해당하는 숫자가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값이 되기 때문에 정렬의 척도로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려 했던 센시티비티 테이블 메서드도 이러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제 세 가지 전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얼라이먼트 파라미터들의 변화, 다시 말해서 틸트, 디센터, 디스페이스에 의한 변화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제렌키 코에피션트들은 모두 이제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제는 이제 완벽한 상태의 웨이브프런트의 제렌키 코에피션트와 실제로 저희가 측정하는 제렌키 코에피션트 사이에 이제 발생하는 차이는 모두 이제 미스얼라이먼트 정렬의 틀어짐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제는 틸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제렌키 코에피션트, 뭐 디스페이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제렌키 코에피션트 등등은 모두 이제 독립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세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아래 수식과 같이 이제 센시티비티 테이블 메서드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델타 Z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상태에서의 웨이브프런트의 제렌키 코에피션트와 실제로 측정하는 제렌키 코에피션트 사이의 차를 의미합니다. XI는 얼라이먼트 파라미터들로 저희가 그 설정하였던 알파, 베타, 틸트, XY 디센터, 그다음 디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DXI는 실제로 그 정렬이 틀어진 정도로 저희가 이 센시티비티 테이블 메서드를 통해서 구해내고자 하는 이제 목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X1부터 DX5를 이제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집어넣어져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만의 제렌키 코에피션트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총 6개의 제렌키 코에피션트를 고려하였습니다. 그 6개의 코에피션트는 오른쪽에 표시한 것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 X, 로 G 값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얼라이먼트 파라미터의 변화량에 따른 이제 제렌키 코에피션트 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코드5를 통해서 이제 제렌키 코에피션트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아래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X축은 모두 알파, 베타, 틸트, XY 디센터, 그다음 디스페이스고요. Y축 값은 이제 제렌키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들의 이제 기울기를 통해서 저희가 로 X, 로 G 값을 얻어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델타 G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측정된 제렌키 코에피션트와 완벽한 상태의 제렌키 코에피션트 사이의 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측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DX1부터 DX5까지 5개의 미직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5개의 방정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측정은 5개의 필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은 이제 측정의 세팅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쉐카트만 웨이브프런트 센서를 이용을 하여서 이제 파면의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의 필드에서 측정된 파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DX1부터 DX5까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6개의 제렌키 코에피션트를 고려를 하였고 5개의 필드에서 이제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총 30개의 이퀘이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델타 G는 A 델타 X로 나타낼 수가 있고 각각의 매트릭스들은 아래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죠. 이제 델타 X인 DX1부터 DX5가 되겠습니다. 위의 식에 이제 좌항으로 옮겨서 이제 델타 G 마이너스 A 델타 X 값이 이 값의 요소들이 0에 가장 가까워질 때의 이제 DX1부터 DX5를 계산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는 이제 오른쪽 표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센시티비티 테이블 메서드가 얼만큼 잘 계산해내는지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서 얻어진 이 미스얼라이먼트 값들을 이제 코드 5에 집어넣어서 의도적으로 미스얼라이먼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의 실제 광학계 세팅과 같은 미스얼라이먼트를 갖는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 얻어지게 되는 예상되는 시뮬레이션을 거기서 예상되는 웨이브프런트의 시뮬레이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렌키 코에피션트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측정한 제렌키 코에피션트를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왼쪽과 같이 나타나고요. 총 6개의 제렌키 코에피션트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잘 매칭이 된다면 센시티비티 테이블 메서드가 잘 이제 미스얼라이먼트를 잘 계산을 해냈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6개의 제렌키 코에피션트 중에서도 이제 사각형으로 표시한 2개의 아스티그마티즘과 관련된 제렌키 코에피션트가 가장 잘 매칭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측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이제 아스티그마티즘이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정렬을 통해서 얼라이먼트가 가장 민감하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교한 결과에서는 2개가 잘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프런트 RMS 에러 값은 측정에서는 11.1 마이크로미터,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7.8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경우에서만 가지고 이제 센시티비티 테이블 메서드를 이제 검증해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부경을 조정을 하여서 이제 같은 방식을 컨피규레이션 B와 컨피규레이션 C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의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2가지 경우에서 모두 이제 사각형으로 표시된 아스티그마티즘 제렌키 코에피션트가 잘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B에서도 이제 웨이프런트 RMS 에러 값이 측정이 14.1 마이크로미터, 시뮬레이션이 9.3 마이크로미터. 컨피규레이션 C에서는 웨이프런트 RMS 에러 값이 측정에서 16.5 마이크로미터, 시뮬레이션에서 12.1 마이크로미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인데요. 사실 저희 컨피규레이션 A, B, C로 넘어가면서 미스얼라이먼트 값이 이제 줄어드는 경향성은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희는 이제 추가적인 반사경의 그 형상, 그 반사경 표면 형상에 이제 디포메이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사경이 이제 가공이 될 때는 다이아몬드 터닝 머신을 통해서 가공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받고 있는 이제 스트레스가 가공이 끝난 후에는 서서히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표면 디포메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디포메이션은 보통 이제 아스티그마티즘이 발생하기 쉬운 형상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측정된 전체 필드에서도 아스티그마티즘이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디포메이션은 저희가 이제 UA3P 측정 데이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게 이제 UA3P 측정 데이터는 이제 가공 직후에 측정한 데이터인데 이러한 디포메이션은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저러한 추가적인 디포메이션은 반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였던 거는 이제 3.8의 웨이프런트 RMS 에러 값으로 이것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사이언스 타겟을 관측하기 위한 이제 톨러런스 리밋을 설정해놨던 값인데요. 이것을 이제 컨피규레이션 ABC의 미스얼라이먼트 값과 비교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이를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나은 반사경을 좀 더 퀄리티가 좋은 반사경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저희 타겟을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시뮬레이션과 이제 실제로 측정했던 제렌키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잘 매칭이 됐던 것을 통해서 이러한 센시티비티 테이블 메서드가 저희와 같은 컨포컬 어펙시 시스템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질문 있으시면 바로 말씀을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한정열 박사께서 시뮬레이션과 메저먼트가 거의 일관되게 한 4 마이크로미터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그걸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뭔가 보정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좀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그 제작한 그 결과가 시뮬레이션에 반영이 이렇게 돼서 하신 건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3.8일 저희가 목표로 정했던 게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이제 그 목표치를 정한 거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피팅 결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반사경의 표면 변형이 있었을 것이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이때 USB 측정한 것과 그다음 최근에 그 측정했던 것과는 시간도 많이 한 3년 정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앞서 컨클루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추가적인 이제 저희가 풀림 처리, 어닐링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이러한 표면 변형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보다 좀 더 안 좋게 성능에 나왔다. 그래서 이제 달성하기 힘들었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아까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 그 시뮬레이션과 메저먼트가 대략 한 4마이크로 정도 차이가 일관되게 나고 있거든요. 뭐 그 차이가 적어서 이 부분의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도 여기서도 이제 여기 시뮬레이션에도 그 결국에는 실제 거울면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그 거울면 상태가 지금 RMS 에러 값이 그렇게 좋게 측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디포메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 어플리케이션을 타겟팅하고서 디자인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 타겟 같은 거를 물어보신 건가요? 사실 이 망원경 개발은 이제 어떤 사이언스 타겟을 목표로 해서 개발된 망원경이 아니라요. 사실 그 컴포컬 어펙시 시스템을 실증적으로 이런 리니어 스티그마티즘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망원경을 실증적으로 처음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된 망원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이언스 타겟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굉장히 넓은 필드 오브 뷰를 가지면서 이제 좋은 과학 성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천 스카이 서베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로우 브라이트니스 페이스 뭐 이런 타겟들을 관측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